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 신년 계획을 듣는 전북 희망을 묻다. 안녕하세요, 이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서윤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을 만나고 또 함께 맛있는 명절 음식을 나누는 건 좋지만 꺼려지는 것도 있죠. 맞습니다. 바로 명절 잔소리인데요. 맞습니다. 한 국어 국문학 교수가 정리한 이 명절 잔소리 리스트에 따르면요. 네.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가 네. 앞으로 뭐 할 계획이니? 아, 2위는요. 네. 나 때는 말이야. 그리고 3위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합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만 모아놨네요. 아마 이 문장들 앞뒤로 붙는 현실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꽂힐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네, 사실 아이 키우느라 바쁜 맞벌이 부부부터 일자리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 측, 또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까지 네. 모두가 저마다의 어려움을 갖고 사는 요즘인데 네. 따스한 격려를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고난과 역경에도 말로만 하는 잔소리 대신 직접 행동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과 함께 자립을 다짐한 군산인데요. 전북 희망을 묻다에서 군산시 강임준 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민분들과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MBC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 2024년 청룡의 해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2024년 멋지게 도약할 군산시의 이야기를 저희가 만나볼 텐데 그 전에 또 멀리 뛰려면 도움닫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에는 군산시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2023년 우리 군산에 특히 산업에 아주 커다란 성과가 있었죠. 네,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고 맞습니다. 10조가 넘는 금액이 지금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네네. 또 우리 군산 시민이 그동안 10년 동안 기다렸던 상급병원, 전북대학병원 네. 군산에 네. 작년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올해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군산이 그동안 사실은 근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이었는데 이제 예. 우리 고군산 군도가 천혜의 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여기를 이제 개발을 잘해서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K관광섬이 우리 응모에 우리 고군산 군도가 당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도, 명도, 방축도에 15km의 트레킹 코스를 만들었거든요. 예. 올해까지 준공하면서 같이 여기에 이제 오셔가지고 좀 쉴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센터들을 만들어서 그렇군요. 관광이 많이 오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지금 사실은 한 500만 명 1년에 오고 계신데 사실은 머무는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머물고 맞습니다. 가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해서 작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네. 이제 올해부터 다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기업의 투자, 또 관광 활성화, 또 정주 여건 개선까지 많은 것들이 눈에 띄는 한 해였는데요. 네. 그야말로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2023년에 예. 여러 가지 성과들을 저희가 짧게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올해 군산시가 펼칠 여러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저희만큼이나 군산시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 군산 시민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저희가 맞벌이 중인데 저희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정책이 더 넓혀질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관한 시장님의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산 지금 상황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좀 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해상 특성 화물 통관장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생기면 군산시와 전북에는 어떠한 영향이 끼치고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니까 맞벌이 부부의 고민도 있었고 청년 일자리 정책 또 소상공인들의 고민들까지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이렇게 네.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우선 책임이 무겁죠.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해결해야 될 꼭 문제지만은 이게 모든 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고 해서 시민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상들 네.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함께해서 우리 군산이 아이 낳고 그다음 또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우리 군산 꼭 만들도록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시민들께서 질문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질문이었습니다. 2024년 군산시의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개선이 될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역 아동센터랄지 뭐 육아종합지원센터랄지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네. 부모님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특히 아이 돌봄 집으로 와서 아이 돌봐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 군산시에서는 우리 군산시 자체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네네. 부모님 부담의 60%를 우리 군산시가 부담을 해줍니다. 아, 60%? 예. 오. 그래서 우리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네. 네.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도 상권도 그럼요. 또 좋아지고 네네. 부모님들도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군산사랑 상품권을 그러니까 아이 돌봄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잖아요. 군산에서는 지역 화폐니까요. 네, 예. 사실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는 우리 도내 14개 시군 공통 과제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아이 낳기 좋은 환경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시의 인구 현황과 또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군산시가 작년 말 26만 명 예. 딱 무너졌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우리 군산이 26만 미만으로 떨어졌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아하. 마음이 엄청나게 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 자연 감소가 지방은 다 마찬가지인데 자연 감소가 그러니까 신생아 출생 수보다 돌아가시는 분들 수가 1년에 1,300명.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1,300명은 자연 감소가 됩니다. 그래요? 연간. 예. 하하. 이것은 국가 전체, 그다음 각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우리 국민들이 합심을 해야 해결될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여튼 우리 시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잠깐 예를 들어보면은 두 학교 학생들 이상이 모여가지고 어떤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서 예. 우리는 어떤 부분을 한번 자기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오. 그러면은 우리 교육발전진흥제에다 신청을 하면은 예. 저희들이 뭐 2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오. 그 과제에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제공을 지원을 해주는 해줍니다. 거예요. 오. 그리고 또 그 중학교나 학생들한테 예. 본인들이 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대 한번 가서 자기가 봐야 되겠다 하잖아요. 네. 가서 서울대 한번 살펴보고 내 꿈을 피우고 내가 어디를 전공할 것인가 한번 가보고 싶다 하면은 예. 저희들이 12만 원씩 줍니다. 그럼 다녀와 교통비 보라고요? 다녀와서 보라고. 과 견학 비용으로 드리는 거군요. 예, 이런 거 지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더 자긍심을 가지고 더 많은 활약을 하려면은 사실 또 이동권 보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작년에 지원을 한다고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시내버스 무상이고요. 그렇죠. 올해는 이제 중학생까지 확대를 올해는 하려고 또 합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초등학교가 처음에 이제 무상교육했고요. 예. 중고등학교가 됐는데요. 그렇죠. 사실 군산 같은 경우는 학군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초등학교하고 달리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배정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교통비를 원래는 다 학교에서 국가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네. 해주자 그래가지고 한 발 앞서서. 예. 아이들 시내버스 무료 중학교, 고등학교 올해부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아 청소년 인구도 중요하지만 현재 각 시군을 보면 이 청년층 인구 유출이 정말 심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자리가 없어서 머무는 청년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만연한데요.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군산시는 어떤 정책을 펼칠지도 궁금하네요.
취업을 지원하는 게 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 네. 창업을 지원하는 게 있을 것이고요. 네. 맞아요. 또 취업을 하기 전에 교육을 지원하는 이 세 가지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지방 우리 군산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 우리 그 청년들 한 달에 160만 원씩 1년간 네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 교육은 우리 그 전북인력개발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 거기에서 우리 군산 기업들이 수요로 하는 그런 그 기술 교육을 네.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창업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 군산만 하는 창업 지원이 또 있는데요. 예. 처음에 이제 청년들이 와서 창업을 하게 되면 일단 창업 할 때 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초기 비용이 초기 비용. 중요하잖아요. 예. 네. 예, 그리고 월 100만 원씩 2년간 또 지급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초기에 그리고 한 2년 동안 경제적으로 좀 초기에 아무래도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군산하면 산업, 산업하면 군산 이랬는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 국제 상황과 더불어서 당장의 도약은 좀 우려스러운 거 아니냐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활성화 방안은 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나요? 네, 사실은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우리 군산 새만금 산단에 특화산대로 지정되기 전부터 사실은 이제 문의가 오고 일부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다른 지역은 우리 새만금 산단처럼 확장성이 있고 여건이 갖춰진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이 군산에 이제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로까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세제 혜택이나 그리고 사실 새만금 산단처럼 대한민국에서 부지 대금이 가장 저렴한 곳이 없습니다. 맞아요. 더군다나 네. 임대 부지도 있고 그러기 네네.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이 새만금 산단에 오고 있고요. 예.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지금 309, 709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작년부터 좀 서둘러서 거기 좀 메꿔달라고 그러고요. 이번에 마스터 플랜을 새로 새만금 짜는데 산업용지를 좀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생태계가 구축이 되려면은 지금 이제 군산 2차 전지 특화단지 내에 광물이 들어와야 되고 네. 그 광물 비축기지도 이번에 돼 있고요. 맞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리사이클링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특히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리사이클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리사이클링 업체들까지 들어오고 그래요. 그다음 아까 미래성장센터라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또 거기에 맞는 그 젊은 2차 전지에 맞는 네. 그 젊은 벤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만들고 네, 네. 다음 한 가지가 딱 남아 있어요. 예. 협력업체들이 같이 들어야 돼요. 협력업체. 그렇죠. 그래야 중요하죠. 이게 구성이 돼요. 맞습니다. 협력업체 들을 부지가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이걸 좀 늘려달라. 새만금 청과 저희 전라북도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마스터 플랜을 짜는데 그 부분을 꼭 좀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지금 좀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서 또 다른 기대 산업이 들렸습니다. 인천 평택항에 이어서 서해안은 세 번째로 이 해상 특공 화물 통관장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예.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예, 특성장이 뭐냐면은 우리가 직구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우리가 전자상거래. 요즘 이것은-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게 품종은 여러 개고 소량이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들어오는데 군산에는 속도 페리가 중국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렇죠. 이 통관장이 없으니까 그 배로 와서 네. 저 평택으로 다시 갑니다. 아, 그래요? 통관을 하러. 그래서 오래 걸렸나 봐요. 네, 엄청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네.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 소유인 저기 새만금 그 산단 앞에 있는 거기에 우리 물류 그 센터가 있었어요. 예. 거기를 저희들이 제공을 했어요. 여기다 통관장을 만들자고. 오. 컨테이너로 한 3,000 TU 정도의 물량이 이제 군산에서 통관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군산의 부가가치로 떨어지는 것이 100억 이상 될 거고요. 어허. 거기에 따르는 이제 사람들 또 인력들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필요하죠. 뭐. 네. 네.
그 상당히 한 100여 명 이상이 거기에 고용 인원도 생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또 물류센터를 더 짓게 돼야 되고 예. 거기에 또 필요한 장비라든지 또 인력이 추가가 될 거는 뭐 당연하죠. 그것도 뻔하네요. 예. 근데 어떻게 그것은 계속 한 2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예. 잘 돼가지고서 올 초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앞서 시민분들 중에 그 소상공인 분들도 많았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군산이 그런 위기 지역에 빠지면서 쓰나미처럼 시내 상공까지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한동안 좀 어려웠죠. 예, 그래서 우선 응급으로라도 이건 꼭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야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 해서 한 것이 우리 부산사랑 상품권 지역 앞에, 그 다음에 뭐 배달의 명수, 그다음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 뭐 작년에 또 문을 열은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이런 걸 갖췄습니다. 그런데 다 인터넷 쇼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지역 상권은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중소 공동 도매 물류센터까지 만들어서 공동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렴하게. 네네. 그러면은 물건의 질도 좋고 가격 경쟁도 있어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좀 맞춰서 지역 상권들이 그래도 뻗어나갈 수 있도록 좀 하자 해서 행사를 해서 우리 네. 지역이 안심물가제가 좀 정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예. 그걸 하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전체가 다 봐야죠.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물가를 좀 저렴하게 상품 가격을 네네. 이렇게 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관광객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군산의 이 문화관광 정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 가고 싶은 K 관광섬 육성 사업 공모에 또 저희들이 당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올해 거기에 그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숙소나 그다음 쉼터나 뭐 이런 것을 올해 지금 한 120억 정도 들여가지고 네. 가꾸려 하고 있고요. 지금 선유도 장자도까지는 연육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도, 명도, 방축도, 관리도 여기가 선유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섬들인데 이제 섬 또 군산에 왔으면 고군산군도 섬을 좀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뭐 자동차 타고 가니까 섬이라는 걸 못 느끼는데 그렇죠. 왜 여건이 왜 주냐면 여기 20분도 안 걸려요. 배 타고. 선유도나 장자도에서 네네. 20분 거리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도, 명도, 방축도에는 5개 섬을 연육교를 만들어서 하고요. 예. 거기다가 출렁다리도 만들고요. 그다음 문여도에 지금 해양 관광 체험단지가 들어서요. 뭐 인공 풀도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 이걸 지금 올 연말까지 준공입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가요? 예. 오, 네. 거기에. 그래서 문여도에 들어가는데 네. 바로 문여도 해변에 만들어서 네. 인공 풀도 만들고 해서 인공 놀다가 그다음 바로 해변에 가서 바다 거기서 숨도 조개도 잡고. 잡고 할 수 있도록 그 체험단지를 올해 안에 준공을 합니다. 좋네요. 좀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안 먹게 되면 우리 군산이 이제 아마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핫한 말하자면은 그러네요. 그런 걸 꿈꾸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군산 시민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혹시 이 외에도 올해 시민분들이 기대해줬으면 하는 계획이 또 있을까요? 또 사람들이 살게 만들려면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예. 특히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해서는 사실 우리 사실 생활 양태까지 다 바뀌어져야 되고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특히 우리 군산 또 산업지역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런 환경 문제에 민감합니다. 500만 그루 나무를 심겠다 해서 지금 한 200만 그루 가까이 심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시내도 중심가에 있는 경포천 여기를 아름답게 다 꾸몄어요. 예. 가장 큰 사업을 작년에 저희들이
따냈어요. 원래 전주에서 군산까지 가는 철로 있죠, 철로. 네네. 네. 이게 우리 군산 저기 시청 전주 쪽에서 가다 보면 시청 좀 가기 전에 예. 거기에서부터 옛날 구군산역까지 맞아요. 철길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여기에 200억 들여서 철길 도시 숲을 조성합니다, 올해. 오. 지금 공사 들어가고 있어요. 뭔가 멋지겠다. 예. 그러면은 안에 그 철길 모양은 그대로 철길을 놓고 예.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옆에 이제 침묵이랑 있고 못 걸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곳이 그렇죠. 그래서 뭐 사진 찍고 뭐 할 수 있는 시내 한가운데 그걸 만듭니다. 좋다. 예. 네. 그리고 저희들이 금강도서관이라고 2년 전에 개관을 했는데 사실 도서관이 옛날하고 달리 지금은 단순히 와서 책 보고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문화 공간이거든요. 발전했죠. 예. 그래서 처음으로 저기 조천동에 금강 도서관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예. 그렇게 하나 준공을 했어요. 예. 학부모고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전부 다 애기 손자 거기 오시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우리 좀 시내 쪽에다 크게 네. 상상도서관을 하나 해보자. 지금 해서 의회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복합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키우기 좋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그런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꼭 올해는 어떻게 상상도서관을 하나를 멋있게 하나 추진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을 맞아서 시민분들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우리 군산 잘 아시다시피 위기지역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가 한 3년간 이렇게 힘들게 했고요. 또 폭우, 폭염, 폭설 등 시민 여러분들 생활에 많은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10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이 되고 우리 군산의 산업구조가 미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아이들 교육 문제, 그다음 우리 군산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올해도 화이팅 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2024년 청룡처럼 높이 비상하는 군산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주 MBC 신년 특집 전북 희망을 묻다. 지금까지 강임준 군산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